계신 데가 어느 곳인지 거기도 날씨가 많이 더우시겠죠? 저희 사는 곳도 아주 무척 덥습니다. 오늘은 쇼그렌 증후군, 영어로는 쇼그린 신드롬. 여러분 아마 이 말은 그렇게 익숙히 들어서 알지는 못하신다고 해도 이 쇼그린 신드롬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종의 자가 면역 증세에 속하는 비용이며 또 자가 면역에 속하는 질병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결체 조직에 오는 질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쇼그린 증후군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려면은 이 류마티스 관절염, 그 다음에 낭창, 영어로는 루푸스, 이거하고 이게 다 이렇게 패브리케이트, 다 연결되어 있는 질병으로서 첫 번에 오는 증세가 드라이 아이, 그러니까는 안구 건조증 혹은 눈의 건조증, 뭐 하여간 드라이 아이, 눈이 말라서 눈물이 제대로 나지 않아서 오는 문제. 그 다음에 구강, 이 입에 침이 자꾸 마르면서 조갈이 나는 그 두 가지 증세를 처음에 내걸면서 오는데, 이거를 위해서 안과에도 가고 또 입안에 이 치과에 가야 할 일도 많이 생기고 이런 체질은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니면서 약방에 가서 카운터에 가서 눈물도 사서 저무드럭 넣어보고 별짓을 다 해도 근치도 안 하고 안 되고 더 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그것 때문에 무슨 할 일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참 골치 아픈,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옛날에 벌써 학자가 증후군, 뭐든지 증후군 하면은 처음에 내미는 것은요 아주 적은 것 같은데 날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더 가면 할수록 병이 굉장히 큰 덩치, 잠수함처럼, 이 바다에 있는 잠수함이 처음에는 전기가 폭폭폭 그저 나오는 조그마한 동그란 굴뚝 같은 데서 뭐가 나오면서 척척척척 움직여가는 것만 보이지 그 물속에 감춰져 있는 몸체가 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런데 현대 의학으로서는 또 병이 자라서 문제가 크게 될 때까지 특별히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자기는 무척 힘이 들어서 의사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싶고 치료하고 싶은데 그게 별로 어떤 큰 답도 없고 그런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는 바로 눈에 건조증이 오고 또 구강에는 조갈증이 옵니다. 그러니까는 짜게 먹어서 그런가 하고 싱겁게 먹어도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 수분을 분비하는 선장기, 글랜즈, 샘을 분비하는, 그러니까 눈에는 제가 강의해 놓은 것 중에 눈의 건조증이라고 했는데 아주 기초적인 눈의 해부학과 피지올로지, 그러니까 어떻게 작동들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 있고, 눈물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눈물은 우리 눈에 이 가장자리로 위에 눈꺼풀의 가장자리로 안쪽에 눈물을 분비하는 글랜드가 선장기가 자그마하게 거기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눈물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동공을 첫 번에 덮어주는 것은 점막입니다. 뮤커스 멤브레인 같은 이 뮤커스, 이 끈적끈적하고 하는 그런 것이 덮여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는 전해 물질인 액체, 바로 그것이 바로 여기 티어 글랜드, 눈물 샘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요, 기름으로 살짝 덮어주는 거 있죠. 그 기름은 어디서 분비하느냐고요? 요 속 눈썹이 있죠. 그 눈썹이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죠. 나무처럼. 그 뿌리를 박혀 있는 그 폴리클, 거기에 중간쯤에 요 지방을 분비하는 지방샘이 있어요. 그래서 요것이 순서대로 그렇게 되어 있어야 우리가 필요할 때 깜빡깜빡하면 필요한 대로 벌써 몸이 금방 알아차리고요. 티어 글랜드, 눈물샘에서 전해 물질인 액체를 분비해 주기도 하고, 또 여기 지방샘에서 지방을 분비해서 싹 카발해 가지고 이 별로 습기가 없는 데서는 지방이 그 전해 물질을 보호하기 때문에 건조증이 안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이 전해 물질을 분비하는 요 선장기가 말라붙어 가면서 분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또 점막은 분비가 돼서 점막은 덮여 있는데 전해 물질이 와서 그걸 잘 수분을 보유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어떤 분은 밭에서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보니까는 아무것도 안 보이시는 거예요. 뿌연 게. 그래가지고 저한테 막 전화가 와서 아시는 분이라서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들어가셔서 물을 좀 천천히 15분마다 잡수실 수 있는 대로 잡수시고 따뜻한 물로 닦으시고 깨끗한 치즈 거즈에다가 따뜻한 물을 적셔가지고 눈에다가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한숨 주무시고 깨나 보세요. 그래가지고 깨서도 뿌여면 다시 따뜻한 물로 세수 한번 하세요. 그랬더니 팔짝팔짝 뛰면서 좋아하시면서 이제 보입니다. 난 또 장님이 드는 줄 알았죠. 그러는 것이 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보세요. 눈물샘하고 타액선에서 이 타액, 침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조갈이 나고, 그 다음에 눈에는 이 눈물샘에서 전해 물질이 분비가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것을 첫째로 오는 증세로 내걸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잠수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이거는 참으로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 발병하느냐? 대개는 40대 이후, 50대 이후에 빈번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9명이 이런 문제를 호소한다고 하면은 남자는 1명 있을까 말까.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대개는 벌써 초기부터 처음에는 눈에 건조증이 오고 입에는 갈증이 심하고, 이래서 약을 많이 잡수신 분은 내 약의 부작용 때문에 이렇게 갈증이 심하고 이 침이 돌지를 않아서 말하기도 힘이 들고, 우리가 말할 때 적지 아니하게 타액이 분비하면서 우리의 이 성대를 부드럽게 감싸 주어야 이렇게 깔끔한 음성을 내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기가 힘이 들고 음식을 삼키기도 조차도 뻑뻑하니 힘이 들어서 처먹도록 물을 마시고 지내는 이런 분들, 그런 분은 어딘가 첫째로 물어보면은 벌써 관절염이 있거나 아니면은 벌써 병력에 급성 췌장염을 앓은 적이 있거나, 감기 끝에 이 dry hacking cough, 그러니까 아주 마른 기침을
콕콕콕콕 하면서 아니 감기가 지나간 지는 벌써 오래됐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마른 기침 때문에 고생을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그 체질적으로 문제를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벌써 눈에 건조증이 있다면 관절은 괜찮으십니까? 하고 물으면서 또 루푸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면서 이것저것 물으면서 음식물에 대한 알러지는 없으십니까? 하고 물으면은 벌써 이게 전주곡이구나. 쇼그렌 증후군의 전주곡이구나 하는 것을 의사들은 벌써 직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증세는 이 둘을 걸고 나옵니다. 하나는 눈의 건조증이죠. 하나는 건조한 구강이지요. 그러나 그 이외에도 여러 장기나 조직의 문제를 끌고 하나씩 둘씩 끌고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아니합니다. 관절염으로서 통증이 있는가 하면 관절이 붓고 그 다음에 아침이면 뻣뻣하고 또 그런가 하면은 얼마 후에 또 싹 씻은 듯이 없어지고요. 이것이 류마틱 관절염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가면역 증세로 오는 관절염의 일종이지요. 그런가 하면은 이 타액을 분비하는 이 셀리발리 글랜드 그것도 특히 어디 있는 거냐 하면은 이 귀 뒷부분에 이 턱 뒷부분에가 붓고 아프거나 아니면 요 귀의 앞부분으로 요 턱 앞쪽에 있는 이 타액 장기가 타액을 분비하는 선장기가 부어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분비가 되고 모든 것이 흘러야 건강하지 분비가 적다는 것은 막힌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 막힌 뒷부분으로 균이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증세를 호소하기도 하고 피부가 건조한 피부 그 다음에 항상 아토피성 피부염이니 뭐니 해가지고 별로 나는 것이 없어도 그 굉장히 이 아토피성 피부 질환이 있어가지고 피부가 가려운 그런 증세를 호소하는 분이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여자들이 대개는 45세 이후나 50대 이후에 이런 것이 오니까 눈과 이 구강에 뿐만 아니라 또 질의 건조증 때문에 아내가 갱년기가 오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겨버리기가 쉬우나 그렇지 않고 이 쇼그렌스 증후군의 하나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까 또 마른 기침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그렇게 피곤해서 애를 쓰는 그러나 우리가 피곤하면요 하룻밤 잘 자고 나면은 쓱 없어지거나 또 집에 와서 샤워도 하고 뭐 과일이라도 좀 먹고 그러면은 금방 피곤증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이 피곤증은 장기간 달라붙어서 잘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아주 fatigue, 피곤증이 호소하게 됩니다. 원인이 뭐냐? 자가면역 증후군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가면역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가면역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면역 기능이 왠지 신경질적으로 예민해져 가지고 자기 몸의 세포나 조직을 공격하면서 싸우는데 승부가 빨리 결정이 되면 되겠는데 승부가 잘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싸우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거를 다 미처 보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능장애까지 따라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트리거 포인트라고 트리거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거 하고 얽히고 설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어떤 학자는 우리 몸의
세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바이러스가 동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가 면역 증세가 결국 생긴다. 아니면은 박테리아 문제다. 뭐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요. 우리 몸에는 여러분 들으셔서 이미 아시죠? 유해 산소로 말미암아 세포막과 이 핵막이 손상을 입어 가지고 오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또 이와 같이 바이러스가 동민을 하고 있는 여기에 이 얽히고 설켜서, 그러니까 트리거 메커니즘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세포막에 오메가3도 없고 여러 가지로 세포막이 약해가지고 손상을 입어서 그 다음에 면역 체계에서 이거 분명히 여기 내 몸이 아닌 적이 들어왔다.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꼭 균만이 적이 아닙니다. 그거를 여러분이 아시기 위해서는 장기 이식을 했을 때에 우리 면역 체계에서 그 장기가 우리 몸에서는 내 몸이 아닌 이물이 들어왔다고 해서 하룻밤 사이에 다 완전히 세포를 녹여버리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면역 체계를 완전히 잠재우는 그런 치료법이 따르지 않으면은 이식한 장기는 우리에게서 일을 해주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동차에도 컴퓨터라이즈 돼가지고요. 우리가 요즘 그 볼보 자동차 하나가 아주 골치를 새기는데요. 그 부속품이 없기 때문에 보통 부속품을 꼈더니 얘가 자꾸만 그 엔진 체크하라는 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차고에 들어가 있는데, 장은 이렇게 해서 균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내가 원치 않는 이물이 들어왔을 때 이 자가 면역 증세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눈과 구강뿐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장기인데요. 관절을 침범합니다. 그거로서는 류마토이드 아트라이티스고요. 그 다음에 갑상선을 침범합니다. 또 췌장을 침범합니다. 췌장은 선장기이기도 하면서 아주 중요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급성 췌장염이 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 장기들로서는 폐, 간, 리버, 그 다음에 신장, 키드니, 그 다음에 신경세포를 침범하여서 여러 가지 증세를 가져오는가 하면은 또 피부를 침범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퍼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근본 원인을 말할 때에 쇼그렌 증후군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사람들이 처음에 눈에 건조증 오면 안과에 가면은 뭐 티어드랍도 주고 뭐 그다음에 콜티존 계통의 약도 주고 그러는데 그런 거 가지고는 해결 볼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합병증으로는요. 참 이게 우습지 않게 합병증이 옵니다. 우선 눈에 오는 합병증이 제일 처음 증세이면서 아주 사람을 무척 괴롭게 하고 안과에 저무드록 드나들어도 별 큰 결실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시력 장애가 따라 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분이 잘 눈을 보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햇빛에 대하여 민감하고요. 또 흐려진 시야 때문에 시력 장애가 오는 줄로 착각하게 되고요. 각막 궤양이 옵니다. 왜냐하면 밤에 눈이 마르는데 눈을 충분히 감고 수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그 때문에 티어 드랍은 낮에 넣으라고 그러고 티어 젤은 밤에 넣으라고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도 일시적이죠. 언제까지 그렇게만 할 수는 없는 거죠. 둘째로 주병형 합병증은요. 구강이 자꾸만 마르고 건조증이 오면은요. 무슨 문제가 오느냐 하면요.
심지어는 이스트 인펙션, 어린 아이가 그 젖이 입에 막 달라붙은 것 같은 그 스러시라고 이 곰팡이가 감염되는 수가 꽤 많습니다. 깐난쟁이에 어머니에게 그 이스트 프라브롬이 있으면, 캔디다 프라브롬이 있으면 그렇게 되죠. 이 구강에 건조증이 있는 사람도요, 다름 아닌 바로 이 스러시, 이 이스트 인펙션 때문에 입안에 막 소음이 달라붙은 것 같은 그런 현상으로서 독한 그런 이스트를 제거하는 그런 약을 양약으로는 쓰게 되고, 또 이 항상 침이 입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는데 타액 분비가 좋기 때문에 이 이빨이 튼튼치 않고 잇몸도 튼튼치 않고 여러 가지 감염성 질환이 오기 때문에 참 이것도 하나의 합병증이라고 볼 수 있고요. 폐에 문제가 생기면은요, 기관지염이 오거나 그다음에 폐렴까지 가지요. 신장에 문제가 있으면은 점진적으로 신부전증까지 오지요. 간에 오면은 간염이 오거나 아니면은 간경화증으로 번져가지요. 림프노드, 그러니까 임파철에 문제가 오게 되면은 결국은 캔서로 림포마, 하나의 캔서로 지나가지요. 그 다음에 신경세포나 조직을 침범하면은 말초 신경 부전증으로 해가지고 신경통 같은 그런 문제를 하죠. 그러면은 현대의학은 뭐를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치료를 하며 뭐 약물 치료, 뭐 온갖 치료를 다 하고 뭐 수술까지 하는 치료법을 합니다. 그러나 병을 근치는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병은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치료법은 천연치료에도 없고 현대의학에도 없습니다. 체질을 바꾸지 아니하는 한 이 병을 under the control, 그러면 천연치료로서는 체질을 어떻게 바꿔주느냐. 병의 뿌리는 못 뽑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고 식이요법을 하며 그렇게 하시면은 이 병을 체질은 그대로 갖고 있지만 건강한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며 누릴 수가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신나지 않으십니까? 우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 되고 식이요법을 하시되 철저한 채식, 그것도 채소나 과일이나 모든 곡식이나 넛 종류에서도 이런 체질은 아주 특이한 체질이어서 엘러지나 그 적응을 잘못, 엘러지 아니면은 가볍게 인토러런스라고 해서 적응이 되지 않는 음식물은 다 제거를 하면서 채식을 하되 아주 pure, kosher, vegetarian,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거를 하며 하루에 2끼 식사를 하며 적당히 단순한 식사로서 자기의 필요한 것만큼 소화력이 감당할 만큼의 식사를 하되, 식사를 아침 8시,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사는 오후 2시. 왜냐하면 설케디안 리듬에 의해서 요거를 맞춰서 식사를 하고 오후 3시 이후에는 아무것도 간식도 뭐 하나 정말 호두 반쪽 뭐 저기 과일 한 쪽도 잡수시지 말고 물이나 티 종류만 잡수시다가 벌써 8시에는 날개를 접고 9시에는 베개를 피실 수 있는 초저녁부터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시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을 모디파이 하신다면은 여러분은 이 자가 면역 증세를 모두 회복하시면서 체질은 그러하지만 불편한 그런 증세를 가지고 아주 구차하게 살아가는 일은 없게 되십니다. 그러나 채식을 하셔도 코쇼 베지테리안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니
유제품, 우유, 그것들의 모든 음식, 그 다음에 계란, 그리고 또 이 밀가루에 그 글루틴 있는 모든 밀가루 음식들, 이런 거를 싹 배제하고 자기가 먹으면 이상하게 몸이 싫어하는 그런 음식을 다 배제하시고, 요즘엔 한 가지가 더 붙습니다. 난 GMO 먹거리를 챙겨서 잡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분은요, 제가 강의해놓은 그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걸 꼭 보십시오. 소화기가 약하며 위산이 낮으며 많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채식에 속한 음식이나 전곡이나 과일이나 야채 중에서도 알러지까지는 발전하지 않아서도 인토러런스, 뭔지 먹으면 몸이 싫어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제거하면서 단순한 식사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날이 가면 갈수록 먹을 수 있는 음식의 숫자가 늘며 양도 늘며 소화력도 증진하고 몸이 아주 깔끔하며 경쾌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은 웬일인지 탈수 증후군을 많이 호소합니다. 우선 지금 눈에도 그렇고 입에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점막계통에 질병을 많이 호소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방광염도 많이 오는데, 방광염 중에서도 간질성 방광염, interstitial 시스타이티스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강의해 놓습니다. 이것도 체질 개선이 따라야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근치되는 방광염이지, 이콜라이라는 대장균에 의한 것도 아니면서 의사가 주는 항생제로 인하여 몸의 체질이 바뀌고 장에 좋은 균이 다 죽어버리고 곰팡이가 그냥 활기를 치며 문제가 꼬리를 물고 나오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8온수짜리 8컵만 먹으면 되지만 이런 체질의 소유자는 8온수짜리 12컵을 잡수셔주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요. 예. 그러니까는 꼭 생수만 먹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은 또 물도 비율에 맞지 않아서 먹기를 싫어해요. 그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허브 티라든가 이런 자기가 좋아하는 먹거리를 챙겨 먹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퍼플 그랩, 보라색 포도 주스를 한 5온스 정도를 매일 아침 공복에 주스입니다. 술 아닙니다. 이거를 잡수셔 두는 것은 굉장히 이 병을 잠재우는데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정제식품 피하셔야 합니다. 매크로바이오틱, 매크로뉴트리언트, 단백질, 지방, 함수탄소, 이 세 가지가 요즘 정제된 것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곡, 섬유질이 있는 전곡을 잘 요리를 해서 소화가 용이하게끔 이유식하는 아이의 음식을 만드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만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 정제한 채 종류라고 해도 정제한 지방을 모두 삼가셔야 합니다. 거기에는 모든 기름 종류입니다. 그리고 넛 종류나 씨앗을 잘, 그것도 소화가 잘 되기 위하게끔 잘 처리해서 잡수셔야 되고, 그것도 적당한 자기 소화력에 맞춰서 잡수셔야 되며, 요즘은 운동선수를 위하여 또 늙어가는 분들의 이 근육이 자꾸 줄어가는 것을 위해서 정제한 단백질이 무척 많이 돌고 있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에 균형 잡힌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바이타민 종류, 광물질 종류, 중성 광물질, 섬유질, 이게 다 있는 음식을 고루고루 잡수셔야지만
이 체질이 이런 모든 타임밤처럼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는 모든 병을 이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찬 야채는 스팀을 해서, 예를 들면 브로콜리 같은 거는 스팀을 해서 잡수시지만 푸른 잎사귀 야채 같은 연한 거는 샐러드를 해서 레몬을 살짝 뿌려서 잡수심으로써 소화가 용이하고요. 전곡은 사용하실 때 전곡을 어떻게 미리 준비해서 소화가 용이하게 하는지를 미리 배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레스를 해소하셔야 합니다. 자기 마음으로 아주 성격을 편안하게 하셔서 하늘이 주는 평화를 누리시면서,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다 스트레스가 있지만 그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면서 지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어쩔 수 없이 받으셨으면 저녁에 이렇게 미지근한 물에서 뉴트럴 베스를 하셔서 해소시키거나, 그 다음엔 신경에서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호돈베리 같은 거를 잡수시든가, 그 다음에 엑서사이즈를 하거나 마사지를 받으시거나,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섬기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기도로서 주께 맡기고 마음을 평화를 누리시던가 해서 스트레스를 그때그때 해소하시고, 운동을 가볍게 하시되 운동을 지나쳐도 안 되고 너무 가벼워도 안 되고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종류의 운동을 하심으로써 관절이 부담을 느끼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산소 공급을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으로서는 오메가3를 많이 챙겨 잡수셔야 하며, 그 다음에 오메가6는 될 수 있는 대로 낮춰야 하기 때문에 오메가3가 부족한 듯한 경우가라고 의식하시면은 옥수수도 오메가6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삼가셔야 하고, 그 다음에 poly unsaturated oil, 그러니까 모든 채 종류는 다 이 불포화 지방이 아닙니까? 예, poly unsaturated fatty acid, 이거를 1년간 안 잡수시면 이 체질이 지름길로 회복이 되십니다. 채식이라고 해서, 채 종류라고 해서 마음대로 튀기고 지지고 볶고 해서 잡수시는 게 아니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삼가셔야 되고, 토린이라는 보조식품이기도 하고 아미노산 중에 하나인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이지 필수 아미노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콩 종류나 우리가 콩을 잘 요리해서 매일같이 반컵 종류를 소화를 시킬 수 있다면은, 그리고 캐롭이라고 그 초콜릿도 대용품으로 초콜릿가 중독된 사람에게 주는 캐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 토린을 만들 수 있는 아미노산의 원료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그러니까 콩 종류하고 캐롭을 적당히 잡수시면은 우리 몸에서 토린을 만들어서 굉장히 우리 몸을 좋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는 보조식품으로는 토린이 500mg을 하루 2번씩 잡수시면 또 이 체질이 많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는 집에서 만드는 artificial tear, 눈물, 인조 눈물이 있는데요. 어떻게 만드시느냐 하면요, 소금, 그것도 소금도 아주 그 생소금, 저는 리얼 솔트를 씁니다. 이 리얼 솔트 1 티스푼 레벨, 그리고 차콜, 숯가루 1 티스푼 레벨, 그리고 물은 끓는 물 1파인트니까 8온스짜리 2컵이죠. 16온스의 보일링 워터를 넣어서 잘 섞어서 이것이 식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커피 필터로다가 여과를 해서 요거를 드랍퍼로 해서 눈물, 티어 드랍처럼 눈에다 넣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즈, 치즈 거즈를
소독을 해서 잘 적셔서 그거를 눈에 이렇게 착 쓰고 덮고 좀 주무시고 하면은 눈이 건조하지 않고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알로베라 주스로서 눈을 그 아이 컵이 있습니다. 그걸로 목욕을 시켜 주는 자주 그렇게 하는 것도 아주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요, 지방에 용해되는 비타민이 결핍돼요. 바이타민 A, 바이타민 A인 캐롯을 이유식하는 아이처럼 부드럽게 요리하셔서 매일같이 잡수시고 푸른 야채, 시금치 이런 데도 많이 있으니까는 프로바이타민 A를 많이 잡수실 뿐만 아니라 마켓에는요, 헬스 스토어에는요, emulsified 그러니까는 지방을 그 유화시키면은 emulsify 했다는 거예요. 유화된 바이타민 A하고 바이타민 E가 마켓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타민 A는 25,000 IU, 그 다음에 바이타민 E는 400 IU 정도로 이 유화시킨 것이 마켓에 나와 있는데 이거를 잡수시면은 이 점막계통에 손상이 없어지며 아까 눈물의 중간층은 뮤커스가 있어야 된다고 처음에 눈동자를 덮는 것은 뮤커스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일, 그 다음에 이런 모든 점막계통에 그 다음에 표피, 이 에피텔리움, 이 세포를 재생시키는 데는 바이타민 A가 없이는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징크, 그 다음에 비타민 B6, 셀레니움 뭐 이런 것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항산화제가 활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다 보급하며 물을 많이 잡수야 되니까는 좋아하는 얼브 티로서는요, 카모밀 티라든가 엘더 플라워 티라든가 라임의 블라썸 그 꽃이라든가요, 그 다음에 버락 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주 좋고요. 그 다음에는 포디알코하고 레드크로바의 티를 장복을 하시면은 이 자가 면역 증세가 호전이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증세가 호전되는 경향이 있고, 그러나 기본적인 철저한 채식, 그것도 자기 몸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갈아먹고 아주 식사하는 시간과 잠자는 시간을 이랬다 저랬다 변경하지 않고 리듬을 깨뜨리지 않고 서케디안 리듬에 의해서 이 24시간은 우리의 몸은 우주의 축소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고 지켜가면서 그 다음에 에키네이시아 티를 3주 만들어 먹는 우리의 면역을 증진시켜 줘야 됩니다. 면역이 약하고 아주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자가 면역 증세가 많이 오고, 여러분이 장, 누수 증후군을 꼭 보시면은 소화를 시키지 못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그런 찌하고 그런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잡수셔가지고 그것들이 장내에서 그대로 흡수가 돼 가니까 우리 몸에 들어가면은 우리 몸이 싫어하는 것들이 들어왔으니 우리 면역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니까 트리거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그대로 자기 세포를 적인 줄 알고 싸워대는 이 자가 면역 증세의 하나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대충 이 짧은 시간에 정말 처삼천 벌초하듯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힘들지만 생활 습관을 뒤집어 엎으심으로써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거 공부하면서 느낀 게 나는 40대에 생활 습관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바꿨으니까 그렇지, 나는 완전히 이 쇼그렌 신드롬에 속하는 체질을 가진 사람인데 참 정말 럭키하게 이렇게 노년을 즐기고 있구나 하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사실 수 있도록 선택하시고 의지로 하나님께 부탁드리면서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좋은 노년을 누리시기 바랍니다.